안녕하십니까. 중국 천하에서 한나라를 창업한 유방은 운이 엄청나게 좋은 행운아였습니다. 항우가 진나라 90%를 영토를 3년 만에 빼앗을 때 유방은 항우에게 쫓겨가면서도 백성들 마음만 달래주고 얼굴만 보여주고 가면 유방을 그리하는 백성들이 생겨났습니다. 항우가 짝을 해버리자 그 땅들이 유방에게로 그냥 들어옵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최초로 통일했지만 그 속에는 육국의 검문세도가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항우의 명성을 듣고 직접 찾아갔다가 싸움에 승리해도 농공행상을 하지 않고 항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끝내버리자 섭섭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서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배를 볼 일 없는 유방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들 중에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나간 중국의 소문이 자자한 한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신은 유방에게로 가서 참모인 소하의 추천으로 대장군으로 승진하여 조나라와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라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 병력을 모으고 전략을 짜던 중 유방은 새벽에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한신의 숙소로 불시에 찾아와 병거는 그대로 두고 병부를 가지고 노련한 정예병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남아있는 3만 명의 병사들은 새로 모집한 신병들과 노령자들만 남겨두고도 조나라와 전쟁을 치르라고 지시하고 가버렸습니다. 술이 깬 한신은 남은 군사들로는 조나라를 상대로 이길 성산이 없자 배수의 진을 구상합니다. 자신은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을 속 좁은 유방에게 말했던 대가를 보상받았던 것입니다. 술자석이라도 아무리 친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듯이 술이 취하면 안 되지만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유방은 장수를 거느릴 수는 있지만 자신처럼 수백만의 군사를 거느릴 수 없다는 영모의 말을 술자리에서 뱉어버리는 그 순간 쥐어담지 못하는 술자리에서 뱉었던 말이 후일 유방에게 한나라를 만들어주고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신에게는 돌격장군 번쾌와 기병장군 간영을 시켜 매복해 있다가 조나라 20만 명이 성을 놔 진군에 오면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빼앗고 깃발 2,000개를 성 위에 꼽아두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려고 군사들 앞에서 조나라 대군이 오는 걸 기다립니다. 통로가 없는 낭떠러지 절벽 위에서 3만의 군대를 배치하고 병사들에게 죽을 각오로 싸워줄 것을 부탁합니다. 조나라 재상 진여는 한신 장군이 듣던 대로 병법도 모르는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나갈 정도로 덜떨어진 인간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인간의 단점은 상대를 한번 감정적으로 폐마시켜버리면 다른 것으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무시해버리는 가장 취약한 약점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나라 20만 대군은 앞을 막아버리고 도망갈 길도 없어진 3만의 쫄병들을 썰어버리려고 달려갑니다. 번쾌는 그때 성을 점령하여 깃발 2,000개를 꼽아버렸습니다. 죽이려 오는 대군 앞에 3만 명의 병사들은 쩔쩔매거나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거나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산만의 쫄병들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싸운다면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20만 조나라 병사들이 3만을 도륙시키려 달려간 병사들은 도리어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조나라 군사들은 죽자고 덤비는 한나라 3만에게 패해 성 안으로 들어가려니 이미 한나라 깃발이 꼽혀 있었습니다. 도망가던 조나라 재상은 군사들에게 살해당하면서 조나라는 한신의 3만의 병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몰랐던 병사들에게 전력을 다해서 싸움을 하도록 한신이 앞서서 독려했기에 오합지졸들도 지면 죽어야 한다면 살고 싶어서 젊을 때의 투지를 되살렸을 것입니다. 누가 정예병도 없이 3만의 병사들로 20만 명을 상대하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유방에게 병사를 빼앗긴 서름을 한신이 직접 앞장서서 군사들을 독려하여 살아남아야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기에 오합지졸들이지만 정신력과 투지는 그들 본능을 끄집어낼 줄 알았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조나라가 모든 병력을 집중시킬 것을 알고는 준비하면서 죽어야 살 수 있는 길이 배수위진에서 보여주기 위해 나라나 기업이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위기가 왔을 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이때는 배수위진이 한국을 살릴지도 모르는 기회일 것입니다. 한신은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주변에는 모략과 모함 등을 하게 하면서 적이 모르게 3만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함정을 만들어 둡니다. 3만의 병사들은 한신과 함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조나라로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어 사력을 다해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지휘자와 전체 인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경이 조성될 때 성산이 있는 것입니다. 한신은 조나라 대군의 허점과 자신의 지략이 맞기에 적은 인원으로 배수위진을 펼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조선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의 탕금대 배수위진처럼 왜군의 전략도 모르고 노출되어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의 전략의 장단점도 파악하지 않고 남의 안을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로 생각하면서 상대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방에서 싸우던 오랑캐들처럼 생각하고 배수위진을 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병사들이 꼬꾸라지고 난 후 총소리가 들린다면 소총이 밥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소총의 이력을 보지 못했기에 대응책을 마련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물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나라도 개인도 지금의 위기를 강력한 위기감으로 인식시키고 오래도록 준비하여 대응해야 이기거나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선조는 전쟁의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서인인 정사 황윤길은 일본이 침략해 올 것이라고 보고를 바르게 하면서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사인 동인의 김성길은 민심 동료를 걱정하여 책략은 없을 것이라고 일본은 침범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를 해버리는 누를 범했습니다. 일본은 거대한 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조선에다가 여러 번 경고를 주어도 선조와 권력을 잡고 있던 동인들은 모른 채 넘겨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백년 전국시대 내전을 겪으면서 양성된 정예군들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의지하면서 지냈기에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배수이진을 두고 리더의 역량에 의해 전투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쫓겨다니기만 했던 유방은 해와 전투에서 한신 대장군에 의해 항우가 세상에서 사라지자 천하의 영토가 자기 손바닥 안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 천하가 자신의 것이 되고 중국의 수천만 명의 백성들이 손만 까딱하면 노비가 되었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자 동네에 건달때 시커먼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로 맹세했던 동지들 자신들을 몸바쳐서 도와준 모든 동지들을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들 중에 한신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보였고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적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농공행상에서 초왕으로 봉해졌던 하사품에서 해음후로 왕위를 박탈해버립니다. 한신은 배고프고 추울 때 가졌던 초심을 배부르고 권력이 올라갈수록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이 부귀영화는 사라진다는 걸 잘 알려준 토사구팽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